오늘은 제가 최근에 입수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자 잠깐 시간을 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 첫 번째는 타슈켄트의 지역별 세컨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아파트의 평균 가격 그런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세대 구성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 약간 특이사항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자료인데, 우선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타시켄트의 아파트 지역별 평균 가격을 담은 자료를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9년 9월과 10월 두 달에 걸쳐 타시켄트 시내에 아파트 매물로 나온 가격들을 조사를 해서 그 평균 가격을 구한 것입니다. 우선은 타시켄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항공사진으로 보시면 타시켄트가 외곽에 타시켄트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의 안쪽에 주로 위치하고, 일부 세르겔리 지역이 타시켄트에 편입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쪽 백지미리 지역도 타시켄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철수시장과 아미르티무르 광장, 그리고 타시켄트 공원이 이렇게 위치하고, 타시켄트에서 가장 지형적으로 고도가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유누사바드 지역이고, 좀 낮은 지역이 이쪽 서쪽으로 오면 칠란자르 그리고 세르겔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아파트 가격은 평균 가격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벽돌로 외벽 마감이 된 집과 콘크리트 PC판으로 외벽 마감이 된 아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공법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벽돌로 외벽이 마감된 아파트가 한 10% 정도 더 높죠. 첫 번째 가장 중심 센터 지역 같은 경우에 이 초록색이 9월이고 노란색이 10월인데, 보시면 약간 상승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러니까 존 1, 그 센터 지역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807불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이니까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겠죠. 센터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존 2와 3, 4들은 거의 비슷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야카사에스키 라이온이 걸쳐 있는 왼쪽 아래 지역이 좀 높은 가격을 보이고, 그리고 미르조 울룩백과 유누사바드가 있는 지역이 그 다음, 함진스키 라이온과 그 미라바스키 라이온 중에서도 이 철길 너머에 있는 지역이 그 다음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존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 외국인들, 특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 가격을 도표로 이렇게 보시면, 센터 지역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역보다도 이 현격하게 가격 차이가 벌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5번부터 그 세컨더리 순환도로, 2차 순환도로 바깥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또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가장 낮은 지역이 이 백지미르와 세르게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작년 10월 기준으로 평균 가격이 500불, 504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각 구별 아파트 시세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라바스키 라이온, 이 지역이 평균 가격이 735불. 근데 이제 이 가격은 센터 지역과 외곽 지역을 다 포함한 평균 가격이에요. 그래서 보시기에 좀 낮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가격이 아까 앞에서 봤던 그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 야카사레스키 라이온, 여기도 720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시면 사이온 타르스키 라이온이 제 치띠리, 제 삐아찌를 포함하고 있어서 거의 694불, 700불에 가까운 가격을 보이고 있고요. 이 미르조 울룩페스키 라이온도 현지인들이 꽤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거의 700불 가까운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99불, 579불, 여기가 지금 백지미르 916바자르 있는 그 바깥쪽인데 가장 낮은 420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르겔리는 502불이요. 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벽돌로 지어진 집과 판넬로 지어진 집 두 개의 평균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벽돌로 외벽이 마감된 집이 691, 판넬로 PC판으로 외벽 마감이 된 것이 629, 약 10%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은 653 전반적으로.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방 개수에 따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 1개, 방 2개, 방 3개, 방 4개. 이게 이제 전체 평균이고, 요 왼쪽 아래와 오른쪽 아래는
판넬로 된 아파트, PC판으로 된 소련 시대 때 지어진 아파트들이 주로 공장 생산된 PC판을 조립하는 식으로 지어졌죠. 그것과 벽돌로 지어진 외벽이 벽돌 마감된 아파트들. 최근에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이 벽돌로 마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 마감재에 따라 가지고 가격대가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 평균으로 그냥 보시면 방이 한 개, 두 개, 세 개인 경우에 단위 면적당 아파트의 가격은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방 4개짜리인 경우가 가장 높은 가격대를 보여주는데, 이 이유는 이런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은 거의 2005년 이후에 지어진 것들이 많고 대부분 벽돌로 지어진 집이면서 그 가부수 주택이라든가 골든하우스라든가 이런 데서 지은 집들이 이렇게 대형 평수가 많아요. 방 4개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집 같은 경우는 내부 인테리어들이 꽤 수준이 높게 되어 있어서 세컨더리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 인테리어 비용이 바로 아파트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 4개짜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1개, 2개, 3개짜리 보다는 높은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UN에서 조사한 2015년도 우즈베키스탄 세대별 가구 구성원 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세대당 평균 세대원이 5명, 전국적으로 680만 가구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시골 지역은 평균 5.6명, 도시 지역은 평균 4.3명. 예를 들어서 타시켄트가 현재 250만이라고 하는데 이 4.3명으로 나누게 되면 약 58만 세대 정도가 타시켄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오른쪽 이 다이어그램은 도시화가 된 지역과 아직 시골로 남아있는 지역의 비율인데 2000년도, 2003년도에는 이 도시화의 비율이 거의 한 50% 가까이 갈 것이다 라는 유엔의 예측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아래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이 다이어그램은 2015년도와 2030년도 변화를 비교하면서 세대 구성원 수가 1인인 경우, 2인인 경우, 3인인 경우, 4인, 5인, 6인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은 구성비가 지금 여기 보여주신 것처럼 6명 이상 세대가 전체 세대 중에서 약 한 200만 세대. 아마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이렇게 대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도시 지역은 세대별 구성원의 수가 4명, 5명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재로서는 어쨌거나 4명이 살고 있는 이 4인 가족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보이고, 1인 가족, 그 나홀로 세대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2015년도에 세대별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나홀로 세대가 전체 30만 세대가 있고, 우리 둘이만 단 둘이 사는 세대가 70만 가구, 편부모 가정이 약 50만,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이 약 340만 가구,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 2015년도에 글로벌 기준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중앙아시아 지역의 평균이고 이게 우즈베키스탄의 그 통계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이가 있는 가정의 수가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이 주황색 부분 정도인데, 우즈베키스탄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높은 아이를 가진 가정의 구성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커플이 살거나 아니면 싱글은 오히려 중앙아시아의 평균보다도 굉장히 작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또한 이제 평균 편부모 가정도 상대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는 꽤 높은 편인데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비슷한 약간 높은 정도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면 1인 가족, 2인 가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5명, 6명 이렇게 대가족으로 사는 가구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소규모 보급형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면 이 비율은 적어도 이 중앙아시아의 평균 비율만큼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일반적인 부동산 및 세대 인구 구성에 관한 자료들을 좀 공유를 했고요. 오늘 유튜브에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의 그 출산율이 얼마나 되냐. 현재 3,400만인데 2019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1.7% 정도 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0.4%고 일본 같은 경우는 0.2%인데 우즈베키스탄은 1년에 약
한 5만 명 정도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 타시켄트의 주택 공급이나 주거 환경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켄트를 이것 말고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칠란자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따로 한번 얘기를 하면 그쪽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앞으로 도시가 이 남서쪽 방향으로 확장이 될 때 어떤 지역이 더 중심이 될 것인가. 예를 들면은 지금 새롭게 도심 재개발 발표가 난 이 텍스틸 잡옷 이 지역과 최근에 또 공항의 이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기존의 구도심이 철수바자르와 신도시인 아미네티 이무르 광장 그리고 새로 지어지게 될 이 도심 재개발 사업과 함께 공항 이전이 되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도심이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자료가 나오게 되면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보여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